그러니까 태블릿 PC 국가수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또 변호인이 발표한 내용 서로 다릅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검찰 발표 내용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별도로.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 할 건 아니고, 이제 심재철 부의장, 이제 국회 부의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문재인 대통령 등 내란죄 고발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거사위원회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 수사 중단해야 하고, 법원은 과거사 이후 불법 수사 공고로 검찰이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라, 이런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오늘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심재철 씨 이제 주장입니다. 심재철 의원 주장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는 자유 핵심인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적법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형사소송법 제308조 거기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것만이 증거로 사용하고 그걸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증거가 분명한 거라도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왜 그러면 그것이 적법 절차가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다 이런 미명으로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수사.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조직인데 수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지금 심재철 씨의 주장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 절차가 아니다 이거죠. 명백하고 위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사위원회가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부에서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는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이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사후에 깨맞추려 불법 기구다 이거죠. 이런 깨맞추려 불법 기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은 훈령이나 규칙으로 만들었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과거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정식 국가 조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뒤진다 이거지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신분은 어떨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과연 그들이 국가 절대 권력, 절대 그 극비 문서를 접근해서 뒤질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객관적으로 딱 볼 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모든 그 국가 기밀, 아무나 그 접할 수도 없는 국가 기밀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접할 수 없는 기밀에 그들이 막 접근해 뒤진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겠네요. 네, 아마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 기구가 정권의 묵인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로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또 검찰에 수사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서 수사한다 이거죠.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구들이 결국은 검찰 위에 있네요. 그렇죠? 검찰보다 상위에 있네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각종 기밀에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기밀. 그럼 이제 거기서 다 뒤져보고 열람해서 거기서 딱 필요한 거만 꺼내가지고 수사 지시한다. 그러면 다른 기밀도 다 보고 접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물론 그런 걸 사회에다 공포는 안 하겠지만, 내가 그래서 전에도 그랬잖아요.
국정원 다 털려버리면 그 국정원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잘못이 있고 그런 걸 밝히자, 고치자 하는 의미도 뭐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국정원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거든. 그것이 이제 장애를 받고 못 해버린다. 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흔히 말하면 비유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벌어지잖아. 조그만 티끌 하나로 집을 그냥 불태워버린 꼴이고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거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심재철 의원 발언 이어집니다. 법치 국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이제 법률기구로 정식으로 창설해 가지고 이제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 이것이 이제 법치주의다는 것이요. 심재철 의원 말이네요. 근데 임의로 결국 이제 그런 법률 조직을 막 뭐 훈령이나 규칙으로 가지고 조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기관을 막 뒤진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조사위원회란 거 뒤진다면은 거기만 뒤질까요? 국방부도 뒤지고 안 뒤진 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비밀이 보존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또 그 비밀이 어디로 새 나갈지 또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안 한다 하지만은 그걸 누가 보장하냐 이거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둘째,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 공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장했네요. 변호사들을 모아서 당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셋째,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넷째, 적폐청산 TF 예산 불법 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했고, 다섯 번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인권 유린 행태를 UN 자유인권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2017년 11월 28일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올려둔 이제 부메랑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의 댓글 뭐 수사로 김관진 뭐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니 마냐고, 물론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저런 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우선 여기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탄핵할 때 파면 사유가 그 당시 어떻게 나오느냐면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이죠. 거기에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력남용 이 부분이 조금 언급됩니다. 구체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것이 등장하죠. 그 전에 이제 최순실이 그와 같이 하는데 그걸 방조했다 이런 거 하고, 이제 그게 파면 사유예요. 뜯어 보면은. 근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했던 대목에 보면은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나와서 증언하는 걸 안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 놨어요. 그게 참 말이 되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뒤에 이제 청와대 그 압수수색 거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황교안 대행이 한 겁니다. 황교안 대행이. 이제 그거는 그 당시는 이제 황교안 대행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초기 뭐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이제 그쪽에서 거부하는 거죠. 그럼 그 거부가 불법 거부냐? 그건 아니죠. 엄밀하게 헌법에 보장된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왜 그러면 청와대라는 것은 행정부의 최고 상위 기관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영장 하나 달랑 써가지고 그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청와대 통하냐? 안 통하죠. 통하면 안 되죠. 그런 상권분립 위배되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국가기밀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밀, 그런 국가기밀에는 그 수장이 봐가지고 수색을 해라 하면 수색할 수 있고, 수색하지 말아라 못하는 겁니다. 그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다니까. 내가 전에도 이제 상세하게 한번 몇 조 해가지고 한번 말해 드린 적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건 법대로 시행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헌법소호 의지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증언하고 말고는 본인한테 매인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지. 그 강제되는 조항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저 헌법재판소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건 아니죠. 아무튼 그런 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지간한 건 뭐 직권남용, 권한남용 다 해버리다. 만약 그렇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되듯이 직권남용, 권한남용 이런 것을 적용하면요, 대한민국인 앞으로 대통령의 시도지사 아무도 못해요. 뭐 검찰총장을 해줄 것 같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준 적용되면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급은 다 걸려버려요. 국회의원은 안 걸릴까? 다 걸려요. 들이대서 막 파면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더구나 뒷정권이 마음먹고 들이 공격을 바꾸면요, 지금은 참 그것이 바르고 관행이고 틀림없고 법대로다 할지라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시류 뒤집으면요 100번 1000번 다 뒤집고 다 걸린다는 것이죠. 그 면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정권과 정권이 바뀔 때 그냥 일반적이고 평화적이고 보복 차원이 아닐 때는 이제 우리가 관행이 인정되면서 넘어가는 게 관행이란 것도. 그러나 그게 아니고 판을 확 뒤집을 때는 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예, 그때는 이제 아무 죄 없는 것도 죄가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적용할 정도로 한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뒤지고 평범하게 적용해도 다 걸려버린다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예 작정하고 뒤지는 건 뭐 말할 나이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태극이든 애국시민만 할 일이 아니다. 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만 국민이냐. 뭐 좌파든 우파든 누구도 다 국민 아니냐. 탄핵을 참여했던 사람도 국민이요,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국민이고 다 국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서 국가 걱정 한번 해봐라. 그럴 때가 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런 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언론도 이제 전부 언론 사명을 다할 때가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언론이란 게 뭡니까? 뭐 예고가 허위 보도하는 게 언론은 아니잖아요. 다 언론 기관에 종사하면 다 긍지가 있고 그래도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닌가요? 판단력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기 긍지 살리면서 하려면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도해야 되고 또 형평성이 맞는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언론인이고 언론 긍지가 살고 누가 봐도 참 언론이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자기 긍지도 높아지고 또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고, 이제 그 반대로 잠깐 움직일 때는 눈앞에 조그만 이익이 있겠지만 뒤에 돌아오는 화근은 크다 그 말이에요. 화근은 먼 화근이 뒤에 돌아올지 몰라. 그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갈 때는 그적저적 넘어갈 수 있지만 크게 판이 바뀔 때는 사소한 것도 큰 죄가 되거든요. 뭔 판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생각해보고 이제 공정보도하고 잘못된 것은 전에 이런 건 우리가 참 잘못했다 할 때가 되었다니까. 이제 됐어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요. 정치인도 탄핵을 하고 안 하고 할 때 전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때 분위기가 워낙에 그냥 살벌하니까 그때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답게 제대로 냉정하게 판을 보고 제대로
대응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잠깐의 줄 서는 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뒷날에 화근이 덮쳐올 때는 그 쓰나미는 피해 갈 장사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남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도 해결돼야 되니까 그것이 다가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쪽이고 뒤지는 쪽이고 받는 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핵심 쪽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모두 긍지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못 따를 정도로 다 투철하고 또 한편으로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머리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될수록 다 빛날 사람들이고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가장 먼저 살 길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전부 이 상층부 이 기득권들이거든.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국가가 안녕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눈앞에 이익 쫓아다니다가는 다음에 쓰나미 덮칠 때 어찌 될지 모른다니까. 현재 난가부 이 사태 이거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세월을 두고 수십 년 만에 한번 대변곡점이 지금 다가와서 뒤집어질 시점이 왔다니까. 모든 것이 그냥 판이 다시 짜지고 뒤집어질 시기. 이 쓰나미에서 살아남으려면 잘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두 과연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나의 살 길이고 사명감과 부합되는 거 이거 생각해 볼 때가 됐다니까. 그리고요. 여기 저 아까 언급한 부분에서 뭐 인권 부분도 이야기했네요. 인권유리는 어쩌고. 그런데요. 우리나라 운동권이다 인권 뭐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인권하고 자유 민주 인권 이 주장해 왔습니까? 수십 년 주장한 시민단체도 많고 그렇게 살아온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설 때가 됐어요. 어디로 나서느냐? 북한의 인권도 좀 언급하고 북한 군의 인권도 걱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인권도 걱정해줘라 이거예요. 간첩 인권만 따지고 걱정할 거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인권 걱정해주고 이제 인권에 대해서 진짜 나서보라 이거예요. 그 전에는 앞에다 간판을 걸고 뭐 인권 했지만은 이제 제대로 인권하고 행동하고 주장할 자리가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거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이 또 제대로 인권 주장하는구만 하고 지켜볼 거 아니에요. 인권을 위해서 평생 살았으면 인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전부 이제 국민들이 냉정하게 살펴라 이거예요. 남북관계도 살피고 정말 큰 게 어디 있냐 하고 형평성이 뭔가 살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둘째, 검찰은 불법 자료의 기초에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 공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장했네요. 변호사들을 모아서 당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셋째,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넷째, 적폐청산 TF 예산 불법 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했고 다섯 번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인권유린 행태를 UN 자유인권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2017년 11월 28일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올려둔 이제 부메랑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의 댓글 수사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니 많이 하고 물론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저런 거.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우선 여기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탄핵할 때 파면 사유가 그 당시 어떻게 나오느냐면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이죠. 거기에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력남용 이 부분이 조금 언급됩니다. 구체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것이 등장하죠. 그 전에 이제 최순실이 그와 같이 하는데 그걸 방조했다 이런 거 하고 이제 그게 파면 사유예요. 뜯어 보면은. 근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했던 대목에 보면은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나와서 증언하는 걸 안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 놨어요. 그게 참 말이 되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뒤에 이제 청와대 그 압수수색 거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한교안 대행이 한 겁니다. 한교안 대행이. 이제 그거는 그 당시는 이제 한교안 대행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초기 뭐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이제 그 다 국민 아니냐? 탄핵을 참여했던 사람도 국민이요,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국민이고 다 국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서 국가 걱정 한번 해봐라. 그럴 때가 되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런 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언론도 이제 전부 언론 사명을 다할 때가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언론이란 게 뭡니까? 뭐 예고가 허위 보도하는 게 언론은 아니잖아요. 다 언론 기관에 종사하면 다 긍지가 있고 그래도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닌가요? 판단력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기 긍지 살리면서 하려면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도해야 되고 또 형평성이 맞는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언론인이고 언론 긍지가 살고 누가 봐도 참 언론이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자기 긍지도 높아지고 또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고 이제 그 반대로 잠깐 움직일 때는 눈앞에 조그만 이익이 있겠지만 뒤에 돌아오는 화근은 크다 그 말이에요. 화근은 뭔 학원이 뒤에 돌아올지 몰라. 그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갈 때는 그적저적 넘어갈 수 있지만 크게 판이 바뀔 때는 사소한 것도 큰 죄가 되거든요. 뭔 판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생각해보고 이제 공정 보도하고 잘못된 것은 전에 이런 건 우리가 참 잘못했다 할 때가 되었다니까. 이제 됐어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요. 정치인도 탄핵을 하고 안 하고 할 때 전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때 분위기가 워낙에 그냥 살벌하니까 그때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답게 제대로 냉정하게 판을 보고 제대로 대응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잠깐의 줄 서는 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뒷날에 화근이 덮쳐올 때는 그 쓰나미는 피해 갈 장사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남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도 해결돼야 되니까 그것이 다가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쪽이고 뒤지는 쪽이고 받는 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핵심 쪽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모두 긍지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못 따를 정도로 다 투철하고 또 한편으로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머리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될수록 다 빛날 사람들이고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가장 먼저 살 길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전부 이 상층부 이 기득권들이거든.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국가가 안다. 그러면 다른 기밀도 다 보고 접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물론 그런 걸 사회에다 공포는 안 하겠지만 내가 그래서 전에도 그랬잖아요. 국정원 다 털려버리면 그 국정원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잘못이 있고 그런 걸 밝히자 고치자 하는 의미도 뭐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국정원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거든. 그것이 이제 장애를 받고 못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흔히 말하면 비유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큰일이 벌어지잖아. 조그만 티끌 하나로
집을 그냥 불태워버린 꼴이고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거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심재철 의원 발언 이어집니다. 법치 국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이제 법률기구로 정식으로 창설해 가지고 이제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 이것이 이제 법치주의다는 것이요. 심재철 의원 말이네요. 근데 임의로 결국 이제 그런 법률 조직을 막 뭐 훈령이나 규칙으로 가지고 조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기관을 막 뒤진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조사위원회란 거 뒤진다면은 거기만 뒤질까요? 국방부도 뒤지고 안 뒤진 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비밀이 보존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또 그 비밀이 어디로 새 나갈지 또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안 한다 하지만은 그걸 누가 보장하냐 이거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둘째, 검찰은 불법 자료의 기초에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 공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장했네요. 변호사들을 모아서 당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셋째,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넷째, 적폐청산 발표한 내용, 그리고 또 변호인이 발표한 내용 서로 다릅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검찰 발표 내용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별도로.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 할 건 아니고, 이제 심재철 부의장, 이제 국회 부의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문재인 대통령 등 내란죄 고발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거사위원회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 수사 중단해야 하고, 법원은 과거사의 불법 수사 공고로 검찰이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라 이런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오늘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심재철 씨 이제 주장입니다. 심재철 의원 주장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는 자유 핵심인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적법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형사소송법 제308조 거기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것만이 증거로 사용하고 그걸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증거가 분명한 거라도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왜 그러면 그것이 적법 절차가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다 이런 미명으로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수사.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조직인데 수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지금 심재철 씨의 주장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 절차가 아니다 이거죠. 명백하고 위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사위원회가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부에서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는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이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사후에 깨 맞추려 불법 기우다 이거죠. 이런 깨 맞추려 불법 기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은 훈령이나 규칙으로 만들었다 해